안녕하세요. 저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홍보문화실에 근무하고 있는 함혜주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의 상징인 이스트시, 동해를 찾아 키오스트 가을 여행을 떠나왔습니다. 바로 이곳 동해와 독도의 해양연구 지킴이 박사님들과 함께 동해 바다와 독도 해양의 모든 것을 샅샅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럼 가보실까요? 오늘 첫 번째로 이야기 나눌 김아련 박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와 함께 센터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2020년 10월부터 동해환경연구센터에 입사해서 현재 5년간 동해에서 일어나고 있는 물질순환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는 김아련입니다. 간단하게 저희 동해환경연구센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동해환경연구센터는 크게 세 가지 분야에서 주요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동해에 살고 있는 수많은 다양한 생물들이 어떠한 생물들이 살고 있고 이러한 생물들이 얼마만큼의 인구수를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는 생물 다양성 팀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파도 위에서 깎여 나가고 있는 침식 문제를 다루는 침식에 관한 프로세스나 그러한 정도를 연구하는 침식 연구팀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해 안에 있는 물질들이 어떠한 순환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순환들이 바다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하는 화학연구팀이 이렇게 세 가지 팀이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사님,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에서 특히 동해에서 진행되는 연구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2021년부터 동해연구소가 주축이 돼서 현재 참여 연구원 한 100명이 넘는 갯녹음의 원인 규명을 위한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갯녹음은 쉽게 말해서 바다의 사막화라고 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즉 바다에 서식하고 있는 미역이나 그리고 다시마, 톡 같은 해조류가 수온 상승이나 또 다른 환경적인 요인에 있어서 이러한 해조숲이 사라지고 그 서식지에 무절석해 조류라는 생물들로 대체되는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현재까지 이에 대한 다양한 원인들에 대한 과학적 규명이 아주 미진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사님, 그럼 물로 가득한 바다에도 사막화 현상이 있다는 말일까요? 예, 맞습니다. 육상에는 나무가 없어지는 걸 저희가 사막화라고 하잖아요. 바다도 똑같이 해조숲이 사라지는 현상을 우리가 다른 말로는 바다 사막화라는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그럼 이런 바다 사막화 현상이 우리가 사는 육지에도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기본적으로 바다에 큰 숲이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 속에 살고 있는 생물들의 서식지가 파괴되는 첫 번째 결과를 맞이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해조숲 자체가 대기 중에 있는 CO2를 흡수해서 유기탄소의 형태로 자기 몸을 축적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게 흔히 말하는 이산화탄소를 제거하는 바다의 역할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런데 해조숲이 사라지면서 이런 이산화탄소 흡수 능력이 감소되기 때문에 현상은 향후 기후의 어떤 가속화에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럼 동해연구소에서 갯녹음 원인을 찾기 위해 진행하고 있는 조사 연구를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갯녹음의 원인 규명을 위해서 다양한 접근 방법들을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동해 안에 얼마만큼의 해조숲이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됩니다. 따라서 다양한 ICT 기술이나 드론 기술 또 위성을 이용을 해서 동해 안에 서식하고 있는 해조숲의 면적을 산정하는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갯녹음을 일으키는 원인에 대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크게는 성게라는 그 조식동물이 해조숲을 이렇게 많이 섭식을 해서 없애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성게가 어떻게 해조를 먹는지 그리고 얼마만큼 먹는지에 대한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환경적인 요인, 수온 상승이나 그리고 오염물질 같은 것들이 어떻게 해조숲의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와 함께 이 해조숲 자체가 가지고 있는 생태적 기능에 관한 연구도 함께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해조숲에 서식하고 있는 생물들이 어떠한 생물군을 가지고 서식하고 있는지 다양한 생물군들에 관한 연구도 함께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해조숲이 얼마만큼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저장할 수 있는 기능적인 연구도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개인적으로 궁금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서해, 남해, 동해 중에 동해의 바다가 가장 깊어서 바닷물이 더 맑게 보인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이야기일까요? 예, 우리나라의 동해는 한 평균 수심이 1,400m 정도 됩니다. 남해안의 평균 수심 100m를 비교했을 때 굉장히 깊은 바다죠. 심지어 동해안에는 수심 4,000m까지의 깊은 심해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최근 동해연구소에서 심해를 연구하기 위한 심해환경연구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심해 연구가 좀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시다시피 심해까지 연구를 진행하게 되면 굉장히 최첨단의 연구 장비가 필요하고 또 굉장히 많은 연구 인력들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가 체계적으로 현재까지 진행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동해연구소에서는 심해환경연구센터의 설립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팀은 심해환경연구센터에서 진행할 수 있는 연구 과제들을 현재 개발 중에 있는데요. 크게 세 가지 형태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심해의 해저 지형이 어떠한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보시다시피 이런 해산도 있고 해구도 있고 이러한 지형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러한 심해의 극한 환경에서 어떠한 생물들이 살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러한 심해에서도 다양한 물질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물질들의 순환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이런 물질 순환이 궁극적으로 기후변화 어떤 영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사님께서는 지금 동해 환경과 관련해서 어떤 연구를 진행하고 계신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진행하고 있는 과제는 독일 연안에 유입되는 질소와 유기탄소의 기여도 분석이라는 연구인데요. 본 연구는 연구재단의 중견연구 지원을 받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에 대해서 좀 짧게 설명을 드리면요. 바다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질소와 유기탄소가 유입되게 되는데요. 그 매체라고 하면 대기에서 미세먼지 형태로 들어오는 형태도 있고 그리고 강이나 지하수를 통해서 이러한 물질들이 바다에 유입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는 각각의 개별로 이러한 물질들이 얼마만큼 들어오는지에 대한 기존 연구를 뛰어넘어서 이 세 가지 매체를 동시적으로 질소와 유기탄소가 얼마나 바다에 유입되는지에 대한 연구를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질소와 유기탄소를 굳이 이렇게 세밀하게 추적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되게 어렵게 들리는데 이 연구가 왜 중요한지 일반인들에게 쉽게 설명해 주신다면요? 예, 질소와 유기탄소는 바다 생태계 물질 순환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질소의 경우는 식물 플랑크톤의 성장을 돕는 인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인간 활동으로 인해서 이러한 질소가 과량으로 바다에 유입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질소가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대기에서 얼마만큼, 지하수에서 얼마만큼, 강에서 얼마만큼 들어오는지에 대한 경로와 그 양을 파악을 해야지 저희가 이 바다에 들어오는 질소의 양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 질소에 관한 연구를 매체별로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유기탄소 역시도 육상에서 바다로 유입되게 되면 얘네들의 분해 과정을 통해서 이산화탄소나 메탄, N2O 같은 온실기체를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기후변화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궁극적으로 질소와 유기탄소가 어떠한 매체를 통해서 바다로 얼마만큼 들어오는지에 대한 연구를 좀 더 세밀하게 고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박사님의 연구는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까요? 저는 본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서 동위원소 기법이라는 것을 활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 동위원소 기법을 활용하게 되면 대기에서 얼마만큼의 질소와 유기탄소가 들어오는지, 그리고 지하수, 생활하수, 농업용수에서 얼마만큼 질소와 유기탄소가 들어오는지에 대한 수치를 계산해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높은 기여도를 보이는 곳에서 저희가 이러한 농도를 높일 수 있는 전략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오염원을 줄이는 과정에 있어서 좀 더 효율성을 높이는 데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박사님 잘 들었습니다. 동해바다 연구가 이렇게도 중요한 건지 다시 한번 알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해연구소에서는 무한한 잠재력과 가능성을 지닌 동해와 바다의 내일을 책임질 뿐만 아니라 독도를 지키는 연구도 쉬지 않고 진행 중입니다. 독도 전문 연구센터의 이야기를 담은 후속편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